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와 그녀의 애인에게 잔인한 복수를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내 회사를 소유하는 꿈을 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삼촌 밑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같은 반 친구 케이트의 도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친한 친구였으며 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리는 공통 관심사가 많았고 결혼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시도했고 성공과 실패가 있었지만 몇 년 후 마침내 꿈을 이루었고 마케팅 회사를 열었습니다. 큰 집을 샀습니다. 케이는 처음에는 일만 했습니다. 내 성공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배우자가 더 이상 일하도록 두지 않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예술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이는 항상 재능 있는 예술가였으며 나는 그녀의 창작에 대한 열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미술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어린 아들을 낳고 이름을 크리스토퍼로 지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 그루 올더 케이가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을 때 그와 그의 아내에게 최고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매를 무시하고 싶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 참석해야 하는 요가 수업에 곧 등록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한 그녀의 태도,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약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꽃을 피우고 자신감이 생겼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나에게 더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같은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나고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로 해서 케이트 여보 무슨 일인지 말해봐 피곤하거나 아픈 거야? 왜 그녀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는데 너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걱정돼 어서 괜찮아 난 공부만 하면 돼 이제 나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는 전에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내 아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질문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평소처럼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침실로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 회사에 접수계에 공석이 생겼고 우리는 그것을 광고했는데 한 젊은 여성이 곧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다지 겸손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인터뷰에 따르면 그 소녀는 미래의 직위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녀는 전화 옆에 서 있는 우리 가족의 사진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나도 알아요. 부인 다나가 평소와 같이 웃으면서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했다는 것. 얘 부인과 아들 정말 귀엽네요. 더 잘 보려고 손에 사진을 찍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었어요. 메인 스트리트에서 함께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아주 좋은 수업이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섰지만 그녀는 결혼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 다른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누군가와 친구를 사귀고 가족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여성의 일이므로 수업은 어땠습니까? 이유를 모르고 물었지만 곧 이 잠재의식적 질문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고 묻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코치는 너무 귀염둥이입니다. 그는 미모입니다. 다나는 정신적으로 눈을 굴리고 잠시 수업에 돌아가서 그가 당신에게 말하고 도와주고 고쳐줄 것이고 그는 항상 매우 온화하고 맞아요. 그룹의 모든 소녀들이 그를 좋아하지만 그녀가 저를 어떻게 쳐다보았는지 아시죠? 케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더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소녀들이 그녀를 질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가와 요가에 관한 이 모든 것 나는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일부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당신에게 왔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었고
나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다. 나를 괴롭히던 질문이 신비한 트레이너에게 돌아왔고 그의 수업은 계속 나를 괴롭혔다. 위스키를 붓고 의자에 편안히 앉아 명상에 빠졌다. 나도 모르게 2시간이 지났다. 전화가 왔어. 얘야, 너 오늘 일찍 집에 온다고 했어. 크리스토퍼는 집에 같이 있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나 수업 시간에 케이트한테 전화했는데 또 그 빌어먹을 수업이었어. 내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어. 좋은 약속하자. 룸메이트에게 전화했더니 그녀가 아기를 돌봐주기로 했어. 지금 집이야. 넌 언제 집에 올 거니? 그녀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계속 질문을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이상한 의심의 느낌이 내 무의식 속으로 점점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고 정말 늦었고 사무실 문을 닫고 집에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밤에도 다음 날에도 다나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던 날 기분이 매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나에게 몇 가지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일정을 이렇게 다시 조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질투심의 산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크와 요가 수업을 위해 떠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 걸었습니다. 창문이 몇 개 없는 작은 건물로 나는 교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아내를 따라 조심스럽게 몇 개의 긴 복도를 걸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문이 단단히 닫혀 있지 않았고 그 틈새로 엿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특별한 매트 위에 서 있는 소녀들 중 앞줄에 케이트가 있었습니다. 나는 트레이너를 잘 보았습니다. 그는 데이너가 묘사한 대로 정말 매력적이었고 소녀들이 그를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트레이너가 내 아내에게 다가가서 아내가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첫 번째 충동은 당연히 터져나와 이 레스켈의 얼굴을 때리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멈췄습니다. 핑계를 대고 나 자신이 다소 어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문간에서 시선을 떼고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내 뇌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의 계획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의심이 근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확신해야 했습니다. 계속 보기로 했으나 더 이상 문 밖에 서 있지 않고 더그와 함께 요가 사인이 있는 건물 앞 한적한 곳에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타이밍이 정확히 맞지 않았는데 건물에서 여자들이 하나 둘 나오는 걸 봤어요. 계속 기다리고 아내를 찾았지만 아내는 없었고 모두가 떠난 지 10분쯤 지나서 걸어가면서 뭐가 문제인지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익숙한 복도를 따라 나는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모든 소리를 듣습니다. 속삭임처럼 부드러운 대화가 들렸지만 방 중 하나에 가까워지면서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장비로 가득 찬 여러 선반이 있는 뒷방 아내가 트레이너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그 더러운 뒷자리에 저 악당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방에 뛰어들어 남자친구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가슴이 꽉 막혔다. 다리가 떨리고 눈이 어두워졌다. 그 순간 천천히 웅크리고 앉아 심장을 부여잡고 있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난다. 첫 심장마비는 아니었지만 예전만큼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의식은 남아있었지만 상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와 약을 복용하며 30분 더 앉아 있었고 마침내 케이트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내 해결책은 아직은 적어도 여기 거리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차에 앉아 있었고 아내가 나를 눈치채지도 못한 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집에 돌아올 때 택시를 타고 차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주변의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수업은 어땠나요?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예, 평소 케이트가 저에게 순진한 표정을 보여주었어요. 서명해서 정말 기뻐요. 저기 다들 너무 친절해서 어쩔 수 없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귀여워요. 특히 코치마쭈 케이트는 제가 그런 식으로 반응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술에 목이 막힐 뻔했어요. 그녀는 의자에 몸을 펴고 나를 쳐다보았어요. 잘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이야. 그는 도움이 되고 지지적이야.
그리고 나는 그가 너를 지지하는 걸 봤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내 아내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 그가 너를 지지하는 걸 보는 순간 내 분노와 증오가 커져가는 걸 느꼈어. 넌 편안해 더러운 창녀야. 어떻게 내가 너에게 케이트는 내가 겁이 났음을 깨닫고 내가 오해한 것처럼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 이 여자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감정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녀의 배신으로 노골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우리 코랄은 큰 스캔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같은 지붕 아래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호텔에서 밤을 보내려고 위층으로 올라갔더니 겁에 질린 크리스토퍼가 문 뒤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뺨에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내 품에 안았습니다. 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나 그냥 노는 중이에요. 이건 게임이에요. 같이 가요. 내가 집어넣을게요. 뒤돌아서 케이트를 보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후회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내가 아들을 안고 갔어요. 그의 방으로 가서 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케이트가 앉아있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나는 그녀에게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상태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일종의 황홀경에 빠져서 오늘 떠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제가 누웠던 다른 방의 침대를 정리하고 이 시점에서 아내의 애인을 만날 계획을 세우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난 그냥 다음날 그를 파괴하고 싶었어요. 어제 주소로 갔어요. 아무도 없을 때 일찍 도착했어요. 더그가 홀에서 다음 세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를 알아차렸고 내 불쾌한 표정이 그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는 경계하고 있었어. 이 사악한 놈아 어떻게 내 아내에게 다가가니? 나는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더그는 운동 능력이 좋았고 그는 내 공격을 막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너는 대체 누구냐? 그가 싸울 때 대답하길 원해요. 나는 당신이 장난치던 케이트의 남편이에요. 그녀를 기억하세요. 나는 그가 내 아내를 분명히 기억하는 생각에 주의가 산만해진 순간을 붙잡기 위해 그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것이 그를 근처의 덤벨로 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것을 잡고 상대의 머리에 휘둘렀다. 나는 그가 상처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잠시 멈췄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고 그의 관자놀이에 피를 부드럽게 만졌다. 트레이너는 보이지 않았다. 뒤로 물러나고 싶어 그는 내 목을 잡았고 나는 그 타격 후 주저하지 않고 다시 덤벨로 그를 때렸습니다. 더그가 놓아준 나는 다시 스윙을 했습니다. 나는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었지만 그를 죽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자라서 그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덤벨을 움켜쥐고 손을 내리고 내 인생을 망친 거의 의식을 잃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개입했습니까? 내 아내를 유혹해라. 그 사람이 나한테 달라붙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코치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 사람이 결혼한지도 몰랐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심지어 싱긋 웃으며 참지 못하고 또 때려 그를 때렸다. 의식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케이트는 거기 짐을 싸고 있었어. 뭐 하는 거야? 놀랐지? 내가 짐을 싸고 있는 거 알지? 너를 떠날 거야. 더 이상 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내 마음에 울려 퍼져서 화나서 남자친구한테 가냐. 손을 잡았다. 케이트가 밉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며 때리려고 했는데 손을 가로채지 말라고. 개년아 너한테 들어간 건 아무데도 안 가. 난 아직도 걔랑 추리하려고 했으나 케이트가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한동안 애썼지만 그녀는 떼어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사랑했던 아내가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벌써 파랗게 질려 숨을 쉬지 않는 걸 깨달았다. 나는 소파에 여행 가방 옆에 몸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옆에 앉았다. 나는 이제 아내의 시체를 내 품에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잠시 앉아서 생각한 후에 어떻게든 해야 했다. 집에 아무도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결정을 내렸다. 나는 시체를 안고 옆문을 통해 차고로 옮겼다. 이웃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생명이 없는 시신을 뒷좌석에 태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산악 비행기가 시작되고 길이 종종 가파른 벼랑을 동반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케이트를 앞좌석에 앉히고 힘겹게 차를 밀었습니다.
몇 초 후 차가 절벽에서 떨어졌고 아래에서 차가 충돌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기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인적 없는 곳이었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머니의 실종을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래는 물론 이야기가 무겁고 생각할 것도 많지만 제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이제 흥미롭고 덜 흥미진진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놀이공원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오락과 솜사탕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다시 돌아가고 싶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트랙션에 대한 열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는 커서 나만의 놀이공원을 갖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공원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공원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곳이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업이 매우 비싸고 다른 누구도 아닌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최고의 직업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교육을 위해 대부분 일반 로더로 일했습니다. 일은 꽤 힘들고 힘들었지만 페이히어는 꽤 좋았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운 저녁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더 퍼비련즈 중 하나의 주인이 샤워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작업이 매우 편리하여 땀을 많이 흘리게 되었고 샤워 후 더럽고 냄새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경비병에게 가서 시장을 나갔다. 오늘은 날이 저물어가는데도 더위가 참을 수 없었다. 저녁에도 시원함은 없었다. 집들 사이 아주 좁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내 앞에 있었다. 어떤 남자가 나를 따라잡더니 재빨리 앞으로 걸어갔다. 그 남자는 검은색 후드를 쓰고 있었다. 갑자기 이 남자가 여자의 가방을 끌어당기고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즉시 그 뒤를 쫓았다. 그 남자는 꽤 민첩했지만 내가 더 빨랐다. 나는 그 놈을 따라잡아 그를 차 안으로 밀었다. 핑계 말고 고마워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소파에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안젤리나는 정말 좋아했어요. 그녀는 금빛 머리와 아름다운 도톰한 입술을 가진 예쁜 여자였어요. 아름다운 하늘색 드레스가 그녀의 몸매를 아름답게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 소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매력적인 소녀의 관심을 끌 수 없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나를 초대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여기 도시 공원의 나무 그늘과 공원의 절반을 둘러싸고 있는 호수 근처에서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둠이 다가올수록 조금 더 시원해졌고 더위가 마침내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를 감싸는 가벼운 바람이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시원함 속에 안젤리나는 유난히 명랑했다. 그녀와 소통하기가 쉬웠다. 이 만남이 내 미래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우리는 안젤리나와 계속 만났고 얼마 후 그들은 결혼했고 우리가 결혼한 지 21년이 되었다. 안젤리나는 밝고 명랑했다. 아빙소녀 그녀는 그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남자가 필요했고 나는 그런 남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안젤리나를 부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는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로더로 일할 때마다 그녀의 요청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장은 먼 과거에 남아 있었습니다. 필요한 교육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에서 괜찮은 직업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멋진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공원을 열었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가장 진정한 익스트림 스포츠맨이라도 안젤리나와 함께 엄청난 양의 아드레날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았지만 안젤리나는 최근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친했던 만큼 나는 안젤리나가 집을 떠나기 시작했고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고 이것이 나를 크게 걱정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나를 편집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나만 사랑하고 그녀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내 친구 스텔리가 리처드라고 불렀을 때 안녕 스텔리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 잘 지내? 내 모든 것이 괜찮아. 나도 너희를 모두 채용할 생각도 했는데 항상 챙겨야 할 일이 있어서 최근에 안젤리나를 봤어요. 당신도 온 줄 알았는데 당신이 여기 있어서 보고 싶었어요. 잠깐 당신의 도시에서 안젤리나를 봤나요?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내 조용한 라군 호텔 근처에 그녀가 있었다고 알고 전화하기로 했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머물 수 있다면 왜 호텔을 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텔리 안젤리나가 아버지의 생일에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혼란입니다. 정말 그녀였습니까? 물론 당신은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와서 인사했는데 그녀는 이미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텔리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젤리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어서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식은땀 전화기를 들고 안젤리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안젤리나가 받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전화했는데 안젤리나의 아버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욱 걱정이 됐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즉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젤리나는 아버지 대신 애인에게 갔습니까? 모든 일을 제쳐두고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스텔리가 안젤리나를 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루가 조금 지나서 안젤리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꺼져 있다고 연락했는데 스텔리 앤젤리너에 따르면 나는 이미 호텔 근처에 있었고 물론 아무도 나에게 손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나서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결정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눈에는 어떤 남자가 앉아있던 호텔까지 차가 차를 몰고 갔다고 믿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안젤리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그녀를 자리에 앉혔고 그들은 어딘가로 갔다. 나는 빨리 택시를 탈 수 있었고 나는 운전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차를 따라가자. 우리는 이상한 곳에 도착했고 여기에 창고가 있었다. 나는 택시를 내리고 안젤리나를 계속 따라갔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유형은 차에서 내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간 어떤 창고로 향했다. 나는 그들 뒤에 살금살금 다가갔다. 방은 넓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안젤리나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조금 둘러보았다. 작은 방이 보였다. 안젤리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맹렬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나는 이 방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문을 발로 차 열고 소년에게 뛰어들었다. 겁에 질려 옆으로 쏘지 말고 원하는 걸 가져가세요. 그 소년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리처드는 당신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놀라서 안젤리나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 시간에 맞춰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쳤어. 내가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골랐어.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골랐어. 이 광야에서 내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 화가 나서 리처드에게 아버지에게 가는 길에 내가 이 사람을 찾았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골동품을 좋아하시지. 이 사람은 훌륭한 수집품을 가지고 있어. 주위를 둘러보세요. 모든 것이 박물관에 있는 것 같았어요. 골동품이 많았어요. 왜 전화를 받지 않았나요? 휴대폰은 어디에 있나요? 곧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께 가려고 했고 거기에서 너한테 전화하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별로였다고 하자 리차드 넌 바보야. 알았어 가자. 선물 골랐고 이제 아버지께 갈 수 있어. 내가 상상했던 모든 것이 몹시 불편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그래도 안젤리나가 나를 속이지 않은 즐거운 순간이 있었고 이것은 우리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번 여행으로 안젤리나와 나는 더 가까워졌고 나는 다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또 괜찮았어. 평범한 아침이었고 샤워를 하고 출근하려던 중 안젤리나가 방에서 옷장을 뒤지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번호는 서명되지 않았다. 낯선 전화번호가 당신에게 전화하고 있다. 내가 안젤리나에게 벨을 울렸다. 전화 감사합니다. 리차드 안젤리나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안젤리나가 내 앞에서 전화를 하지 않아서 좀 걱정됐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누구였나요? 그들이 유리한 대출을 제안한 신용회사에서 다시 전화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젤리나가 대답한 용어. 안젤리나는 분명히 긴장했습니다. 다소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신용회사의 전화에 그녀가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다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안젤리나에 대해 틀렸다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다시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의심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기억나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화번호의 소유자를 알아내는데 도움을 준 지인이 몇 명 있었습니다. 소유자는 데이비드 코넬리였습니다. 그는 작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구조물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기업인데 대체 왜 내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안젤리나가 왜 그에 대해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젤리나에게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상황의 결과에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전문가 그룹에 문의하기 위해 며칠 동안 광고를 뒤지고 엔젤리너를 팔로우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엔젤리너는 아버지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가지 말라고 내가 고용한 남자들은 안젤리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곧 나왔고 보너스는 데비드에게 더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메모리 카드를 주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는데 제가 본 것은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디오는 안젤리나였고 데비드 그들은 어떤 호텔에 있었습니다. 제가 안젤리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과 같은 호텔인 것 같았습니다. 안젤리나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안젤리나는 왜 우리가 이 호텔에서 만나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제 남편은 지난번에 오랫동안 뭔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적발할 뻔했다. 내가 아버지께 선물을 사러 혼자 갔으니 다행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고 추측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다. 당신 남편은 의기소침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내가 스스로 당신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당신은 스스로 돌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빚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일입니다. 곧 한 가지만 하면 돈이 물처럼 흐르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패자 남편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데이비드는 안젤리나를 그쪽으로 끌어당겨 드레스 단추를 풀었습니다. 이 음란한 괴물이 내 아내 위로 올라가서 다른 자세로 그녀와 섹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었고 비디오를 껐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상황이 더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조금 후에 방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조금 진정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가 많았기 때문에 법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내가 배신당했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 받아들여야만 했어. 데이비드를 납치한 남자 몇 명을 더 고용해서 자기야 널 내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싶었어. 널 위해 깜짝 선물을 하나 줄게. 정말 흥미로워서. 알았어. 가자. 저녁 늦게 안젤리나를 리차드 방으로 데려갔더니 깜짝 놀랐지 뭐야. 내 사랑 천으로 덮인 의자로 갔다고 천을 찢었어. 데이빗이 의자에 묶인 게 무슨 뜻이야? 안젤리나가 겁나서 비명을 질렀어. 얘야 이 사람은 모르겠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이상하지만 넌 그 사람을 아주 잘 아는 것 같아. 안젤리나의 배신 리처드와 통화로 영상을 켜라고 했어. 미안해. 아니야. 개자식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말했고 안젤리나를 내 새로운 매력의 특별한 의자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데이비드도 거기에 앉혔습니다. 리차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성인 문명인으로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두려움에 떨면서 말했습니다. 입이 너희 둘 다 날아가. 이제 구경을 즐겨라. 이게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일이구나. 배신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레버를 눌렀다. 이게 내 새로운 매력이었어. 뭔가 익스트림 스포츠 투석기 팬처럼 투석기 아주 높게 쏘고 낙하산을 펼치고 무사히 땅에 착지한 새끼들만이 이미 낙하산이 붙어있는 줄도 모르고 절망의 함성을 지르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비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낙하산이 열리고 그들은 살아서 착륙했지만 비행 중에 분명히 화를 냈습니다. 나는 복수에 매우 기뻤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안젤리나의 모든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모으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데비드의 거리. 나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밝혀진 탈세 등의 심각한 점검을 말했고 지금은 그 놈이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안젤리나와 이혼했기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이 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물은 그녀의 배신 덕분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안젤리나는 벌거벗은 S를 길거리에 남겨두고
나는 부유한 삶의 특권을 누리며 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댓글을 통해 새 동영상에서 만나요.